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시킨 가운데 인천시와 경기도 등 각 지자체에서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든 신천지 예수교회와 관련된 시설을 폐쇄하고 명단을 공개하는가 하면 예배, 전도 등 모든 활동을 금지했는데요. 추가 확진자가 나온 인천시 역시 관련 시설을 폐쇄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다음 주가 고비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정진욱 뉴스원 기자 그리고 이승욱 경기일보 기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정말 자고 일어나면은 세 자릿수씩 가파르게 늘고 있어가지고 확인하는 것조차 두려운 상황인데요. 먼저 경기 지역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있었나요?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26일 10시 기준으로 해서요. 확진 환자 총 38명 되어 있고요. 격리 해제한 환자는 9명. 그 3회 한 명이 늘었습니다. 남양주에서. 예. 그리고 확진자와 접촉자, 그러니까 총 격리하는 사람이 격리 대상자는 612명, 해제 대상자는 9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양주 같은 경우는 84년생 몽골인인데요. 식도 정맥류 출혈로 이제 명지병원에 내원해서 최종 진료를 받다가 최종 확진이 받습니다. 그래서 예. 이분 같은 경우 좀 논란이 있습니다.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느냐 아니냐는 그런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명지병원에서 음압격리실로 병실로 이동돼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날 그 두 차례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오후 6시쯤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사망 사례는 처음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사망을 한 건지는 조사가 더 필요해 보이지만 어쨌거나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인천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이후에 조금 잠잠했는데 확진자가 다시 발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25일 날 인천에서 세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확진자는 그 미추홀구에 사는 50대 남성입니다. 이분은 서울시에서 그 문화관광 해설사 관광 가이드 일을 하신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지난 1월에도 중국인과 대만 그리고 홍콩 관광객들을 상대로 서울의 주요 관광지랑 면세점 등을 들렀다고 합니다. 예. 이분은 일단 지난 23일에 미추홀구에 있는 사랑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랑 검체 채취를 했고요. 그래서 흉부 엑스레이에서는 폐렴 소견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근데 검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가지고 25일 확진자로 최종 판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인천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온 거는 이 두 번째 확진자 저번에 60세 여성이죠. 그분이 나온 이후 3일 만에 나온 겁니다. 다만 이분의 경우에는 그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지금까지 알려진 그 코로나19에 대한 지식과는 좀 그 지식으로는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13일에 음성 판정을 13일에 처음으로 검체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네. 이 23일 검사에서는 갑자기 그게 양성으로 뒤바뀌었어요. 이게 그동안 물론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고 2차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그렇게 판정이 뒤바뀌는 경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 첫 번째 검사가 보통 초기 단계에서는 바이러스 검출이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13일이 초기 단계였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23일에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폐렴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이 단계에서 만약 1차에서 초기 단계였다면 2차에서 엑스레이 검사 때 어느 정도 그 폐렴 소견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기존 케이스랑은 확실히 좀 다르다라고 질본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천에서도 여러 번 한 3차례 더 재검을 받을 생각이라고 지금 어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 지역의 경우에는 두 번째 확진자 동선 파악 그리고 접촉자 파악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역학조사랑 방역 작업은 마무리가 됐을까요? 두 번째 확진자에 대한 2차 조사 결과가 어제에 나왔습니다. 아마 그게 사실 두 번째 확진자가 아까도 얘기했던 애기들인 60대 여성인데요. 이분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대구 신천지교회 집회에 참석을 했었던 경험이 대구 신천지교회 집회에 참석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신천지 집회에 참석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시에서도 몰라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분과 함께 살고 있었던 동거인의 존재도 그분은 지금 밝히질 않았었거든요. 초기에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신고로 이제 그 동거인이 밝혀지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동선에 대해서는 이분은 일단 이분은 그 부평구 보건소의 자가격리 권유도 따르지 않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분은 코로나19 증상은 없는데 기존에 그 대구 신천지교회 집회를 참석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평구 보건소에서는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를 했었고요. 근데 이게 조사 대상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그 보건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출을 자제하고 그리고 다중이용 시설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자제하라라고 돼 있는데 이분은 그 이후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한 이후에도 부평 5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우리은행 부평금융센터 그리고 부평 문화의 거리에 있는 옷가게 그리고 부평 종합시장에 있는 상점 등을 방문하면서 여러 명의 접촉자를 양성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분의 접촉자들은 모두 다행히 음성 판정은 나온 상태입니다. 이분의 동선을 간략히 설명하면요. 그 지난 17일 동대구역에서 KTX로 서울역에 도착했고요. 이후 부평역에 도착한 후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8일하고 19일에는 부평시장 내에 있는 매장과 그리고 부평 종합시장에 있는 옷가게 등을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21일에는 검체 채취 요구에 따라서 그 선별진료소에 방문했고 이후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지역사회에 노출된 후 집에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인천 지역의 두 번째 확진자 신천지 신도로 확인이 됐는데요. 부평구 보건소의 자가격리 권유를 따르지 않았다고 또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평 지역의 신천지 교회를 혹시 방문했던 이력은 없을까요? 아직까지 역학조사로는 신천지 교회 방문 이력은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천시도 그 신천지 집회에서 발생했던 그 대규모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이미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일단 인천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각 교회가 문을 열었는지 폐쇄했는지 여부를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 그 17일쯤에는 이 교회들이 대부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사항은 역학조사가 계속 이뤄져야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부평에 있는 신천지 교회를 방문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지역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지역인 김포랑 부천 지역 확진자에 대한 감염 경로가 혹시 파악이 됐을까요? 일단은 2차 중간 동선 결과는 발표했거든요. 부천의 9번째 확진자는 56세 여성은 이제 계안동에 있는 시내 해피트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남편과 두 딸이 있는데 두 분들 모두 다 그러니까 세 분 모두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예. 우선 여기 부천의 9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는 20일부터 24일까지 공선이 공개됐어요. 주요 공선을 보면 홈플러스 부천 소사점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약국과 이제 병원을 이용했던 걸로 돼서 어저께 이제 홈플러스 부천 소사점은 폐쇄가 된 상태이고 그리고 부천 성모병원 같은 경우도 이제 소독을 다 했고 이제 방역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결국은 24일 날 내일 오후 4시죠. 검사 결과 양성을 판정을 받아서 이천 의료원으로 이제 이송이 됐습니다. 김포의 5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는 36살 남성입니다. 이분도 이제 아내와 딸이 있는데요. 현재는 검사 중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이제 풍무동 센트럴 푸르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요. 근데 이분 약간 동선이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직장지가 서울 용산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좀 이용했다는 것에 약간 조금 지역 감염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먼저 김포 골드라인이죠. 골드라인을 이용해서 김포공항에 내려서 김포공항역에서 다시 공항 셔틀 타고 서울역을 가서 또 서울역에서 또 신용산까지 직장지에는 신용산까지 갔는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반복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대중교통이었다는 부분이 약간 조금 우려스럽긴 했습니다. 네, 뭐 출퇴근을 하느라고 김포 도시철도를 이용을 한 경우인데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대중교통에 함께 이용했던 사람들 간의 어떤 감염 가능성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료계에서는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경전철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두 량밖에 없고 폭이 일반 지하철보다 더 좁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이용하셨던 시간이 출퇴근 시간이에요. 가장 사람이 많았던 시간이죠. 물론 마스크를 썼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감염이 안에 있다 보면 그 밀접한 공간에서 에어로졸 상태에서 감염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지역 감염에 어떤 촉매제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부천과 김포 지역의 경우에 지역 감염이 시작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거든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이나 김포 같은 경우는 대구 이분들이 이제 대구에 방문한 적도 없고 또 신천지 교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어디서 걸렸는지 현재 지금 역학조사 중인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이 연골고리가 상당히 다른 확진자 같은 경우는 대구를 방문했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지인 중에 누가 신천지 신도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연결고리가 전혀 있지 않아요. 예. 근데 과연 어디서 걸리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이제 시민들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방역 당국이 상당히 긴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분들이 어디서 또 걸려서 이제 이게 확진이 받는 건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동선과 그리고 역학 관계에 대한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데 의료계에서는 이제는 지역 감염이 어느 정도 조금 시작됐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는 지금 산발적 완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고 저희 이제 경기도 쪽은 조금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의료계 말들이 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대구와 경북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정부에서도 코로나19의 위기 경보를 얼마 전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하기도 했죠. 이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면 기존의 대응과는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경계 단계에서는 이른바 봉쇄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이 봉쇄 전략은 확진자가 나타나면 그 확진자의 접촉자 이렇게 이동 경로 등을 파악을 해가지고요, 접촉자들을 모두 격리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더 지역 사회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봉쇄를 하고 그로 인해 그 종식을 시킨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지역 사회 감염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사회 감염이 확대되지 않았을 때 가능한 조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는 되게 그 질본에서도 그렇고 역학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씁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최근에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시켰잖아요. 예. 이때가 되면 이제 조치도 약간씩은 달라지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봉쇄 전략이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어진 상황이 온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기 예.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이 상황에서 이제 수색 완화 조치가 펼쳐집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뭐 폐렴 환자 전수 조사, 그리고 뭐 대구에서는 감기 환자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일종의 수색 조치의 일종이고요. 그리고 지역 사회 완화 조치는 사실 이게 지금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뭐 치료제 그리고 백신 같은 것들이 개발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지난번 신종플루 사태 때 정부가 타미플루를 먹으라고 했잖아요.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예. 이런 것들이 뭐 이른바 완화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가능하지 않으니까 일단 정부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게 대규모 사람이 모이는 것들을 막음으로써 그 지역 사회에 전파가 되는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거고요. 이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교육부가 최근 심각 단계 격상 이후 즉시 학교들 개학 연기를 시키고 예. 했던 조치들이 다 이런 것들의 일종으로 펼쳐졌던 조치들이고요. 사실 이 심각 단계가 가능하면은 이제 매뉴얼상으로는 그 종교 시설에 대한 폐쇄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여러 다른 것들에 대한 좀 고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는 아직까지는 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시의 경우에도 조금 다른 대책들을 내놓을 것 같은데요. 새로 나온 대책들이 있을까요? 일단 시는 어제죠. 지난 지역 내 신천지 시설 43곳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신천지 교육생에 대해서는 그 명단 자체가 공개되지 않고, 그리고 교육생들은 실제로 자기가 신천지 신도인지를 모르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이 신천지 시설을 공개함으로써 여기에 왔다 간 이력들이 있으면 이분들은 자기가 신천지 신도일지 모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자발적인 신고를 좀 원했던 조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서 시는 대규모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 자체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인천의 교회 그리고 성당, 불교 원불교 등의 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뭐 종교 집회 자체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달라 요청을 했고요. 예. 그리고 뭐 집회 같은 것들을 좀 불허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서 인천햇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의 인천햇들 사용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뭐 도시역사관, 예술회관, 화도진 도서관 등 뭐 여러 가지 공공 관련 시설들도 휴관을 하고 있고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인천에서도 개학이 연기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부의 대응 상황과 더불어서 지자체들의 대응 상황도 날이 갈수록 상향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새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대학가에서도 좀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외국, 특히 중국 등에서 입국을 하는 유학생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개강을 앞둔 대학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인하대를 다녀왔습니다. 예. 다녀왔는데 지금 오히려 한국이 더 위험하다는 지금 그런 여론이 좀 형성이 돼 있어요. 학생들 네. 사이에서 이미 카톡을 보내면서 약간 채팅방을 통해서 지금 아예 들어오지 말고 좀 3월 달에 들어와라 그런 네. 얘기도 있고요. 또 인하대 같은 경우는 이제 80여 명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기숙사에, 근데 현재 한 절반 정도가 취소된 상황. 예. 그러니까 한국이 더 위험하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자가격리된 그 중국인 자취방에 가보니까 거기서 학생이 말하는 얘기가 엄마가 빨리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라 예.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학생들 같은 경우 의아한 경우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한국 사람이 너무 마스크를 안 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매장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마스크 써야지만 들어갔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돼서 조금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발원지인 중국에서 중국 국민들이 한국을 더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네, 현실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자체들 가운데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고 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곳이 경기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신천지 예수교회 과천본부를 대상으로 신도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긴급 강제 조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이 신천지 측에서 정부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라고 먼저 합의가 된 상황이었는데도 이렇게까지 강제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일단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신천지에서 주는 그 명단에서 일단은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하고 계면서 이제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강제 이행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있죠. 이제 25일이죠. 오전 10시 30분부터 과천시 벼랑동 쇼핑센터 건물 4층에 있는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본부를 강제 역학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역학조사에는 경기도 역학조사관 2명과 그 역학조사 지원 인력 25명, 그리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2명 총 40여 명이 동원이 됐거든요. 예. 신천지 쪽에서 좀 당황한 것 같아요. 들어오니까 좀 다른 사람도 불러오겠다고 관계자를 불러오겠다 하면서 좀 당황한 부치가 있는데요. 어쨌든 경기도에서는 이 신도 예배 신도 9,930여 명의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이 중에는 일부는 이제 경기도에 제출된 인원과 좀 중복됐을 거로 추정이 되고요. 또는 이를 바탕으로 검사가 필요 있는 사람을 분류해 신도에 대한 격리와 감염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때 현장을 찾아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 1만여 명이 집결한 예배가 지난 16일 과천에서 개최된 것을 확인했다면서요. 예배 참석자 중 수도권 거주자 2명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어서 신천지 측 명단이 제출할 때까지 더는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경기도 역시 이렇게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마도 신천지 예수의 특성상 좀 공개하지 않고 교회 활동들을 하는 그런 특성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때문에 파악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들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언론상이나 인터넷상으로도 신천지의 각 교회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다 오픈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지금 또 다른 우리의 목소리가 나온 게 뭐냐면 위장교회라는 것들이 있죠. 예. 이제 이런 것들까지는 아직 현황이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천지 쪽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 여론 형성된 입장인 거고요. 왜냐하면 신천지 입장은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될 입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조금 전도하는 방법이 틀리잖아요. 예. 그쪽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소규모 단위로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모임을 하지 않게 하거나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신천지 쪽에서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2번씩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 수가 너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습니다. 다음 주를 고비로 보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주를 고비로 보는 거는 코로나19 특성 때문입니다. 사실 잠복기가 있잖아요. 예. 이게 코로나19는 보통 최대 14일까지 잠복기로 보는데 통상적으로는 7일 이내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모든 국민의 활동을 중단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이 잠복기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가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만약에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이 실효를 거두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는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앞으로도 그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부의 지금 취하는 조치들이 효과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마스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마스크 구매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정부가 수출 제한 조치를 하고 공적 유통망을 통해서 마스크를 유통하겠다고 밝혔는데 우체국을 통해서 마스크를 구입을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우정사업본부가 25일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 조치에 따른 겁니다. 예. 이에 따르면은 그 마스크 생산업자는 이제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등의 판매처로 출고를 하고요.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조치를 이제 시행을 할 텐데 아마 그 우정사업본부는 3월 초 정도로 그 시행 시기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하루에 한 120만 개, 150만 개 마스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마스크를 구매해 버리면은 그 마스크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사람당 마스크 한 세트만 구매하도록 제한을 둘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계속해서 자자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방역 당국의 대응 상황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 시민분들께서는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으로 마련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